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가 조금 시려서 치과를 찾았는데요. 한 치과에서는 충치가 하나 있습니다 라고 하고요. 다른 치과에서는 여러 개를 치료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당황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또 어떤 분들은 며칠 아프다가 괜찮아졌으니 다 나았겠지 하며 치과 방문을 미루기도 합니다. 과연 치과마다 진단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고요? 또 지금 내 충치는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또 스스로도 자가 진단이 가능한지, 오늘은 내 충치 단계 자가 진단과 현명한 치과 치료법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요, 연치과 박형진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운데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환자분들이 치과를 두세 군데를 가봤는데 치료해야 한다는 충치 개수가 다르더라, 이런 얘기들을 네. 간혹가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말씀은 내가 적게 치료하는 치과를 가야 하는지, 아니면 다 치료할 수 있는 치과를 가야 되는지, 또 우리 환자 입장에서는 좀 고민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우리 원장님마다 그렇게 충치 진단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충치는 사실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딱 생겨서 치료하면 딱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어떤 그냥 일관적인 일시적인 이런 질환이 아니고요. 네.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진행이 되는 진행성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충치를 진단을 내릴 때 세 가지 이제 그룹으로 나눠서 카테고리를 나눠서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초기, 중기, 그다음에 이제 심하게 진행된 경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우리 치아의 구조를 조금만 좀 생각을 하시면서 가시면 좀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치아의 바깥쪽에는 에나멜, 네. 즉 범랑질이라고도 하고요. 에나멜,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하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미네랄이 한 95% 정도 있는 그런 아주 단단한 유리 같은 그런 구조물이 있고요. 그 안에 상아질, 영어로 덴틴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치아 구조에서는 가장 큰, 가장 많은 조직입니다. 그래요? 네네. 요게 한 미네랄 정도가 75%고 실제적으로 한 60-70% 정도 되는 70%좀 이상이 되는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치아 전체에서. 네. 그리고 요 속에 우리 이제 신경. 네네. 신경이 들어 있어서 아프다, 차다, 시리다 뭐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구조물이 안쪽에, 상아질 안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치아가 뼈에 붙어 있으려면 섬유질이 이제 인대 조직들이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잘 붙어서 뼈와 이렇게 뼈에 딱 단단하게 붙을 수 있는 그런 표면적인 구조가 뿌리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뼈와 비슷한 조직이고, 그래서 두 개 사이는 이제 아주 많은 콜라겐 파이버들로 인해서 치아가 뼈 속에 붙어 있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충치는 요 뿌리 부분하고는 조금 나중에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는 뿌리에 생기는 충치도 있긴 한데, 그래요? 네네, 요거는 이제 조금 지금 말씀하시는 주제하고는 조금 벗어나니까, 네. 첫 번째에 말씀을 드린 에나멜층하고 덴틴층, 상아질층, 그다음에 신경, 요 세 가지만 조금 상상을 해보시고요. 네. 충치가 이 에나멜층에 국한이 되어 있다. 충치가 있기는 있는데 에나멜층에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진행이 되게 초기 단계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주름이 많으니까 그 위로 이렇게 보이는 충치일까요? 그렇죠. 뭐 까맣게 이렇게 네네. 골짜기 따라서 이렇게 또 네. 보이고 하는데, 네. 요게 에나멜층에만 딱 국한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C1, 그래서 이제 초기 단계 충치, 치아 우식증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 에나멜층하고 그 밑에 있는 상아질층 두 개의 경계선을 딱 지나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가 C2, 그래서 이제 진행된 중등도 치아 우식, 네.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이제 세 번째가, 여기까지도 사실은 모르시고 지나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통증이 없어서요? 네네, 통증이 없이 그냥 지나가고
뭐 이렇게 시리다 차다 이런 것들도 잘 못 느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점점 깊이 파고 들어가면 어느 날 조금 시렸는데 그러다가 좀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 괜찮고. 그래서 뭐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해서 넘어가다가 안에 있는 신경에 이제 영향을 미치고 충치균이 감염을 시키고 요게 이제 심하게 C3가 되는 치아 우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세 단계가 있는데요. 보통 충치 치료를 이제 마지막 거는 이제 시작이 되면은 신경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요거는 또 많이 진행된 거고 네. 저희가 충치 치료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적응증 꼭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등도 네. C2에 해당하는 네. 상아질의 그런 네. 요 충치입니다. 아. 근데 이제 C1에 있는 경우를 사실은 이게 C1인지 C2인지를 구분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네. 겉에는 굉장히 작은데 안에는 넓게 이제 치아가 우식이 진행되는 경우도 저희가 이제 종종 보기도 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C1을 치료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제 요런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적응증 때문에 어느 치과에서는 C1인지 C2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일단은 눈에 보이는 치아 우식은 치료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네. 해서 이제 좀 많은 양의 치아 충치 치료를 제시하는 곳들도 있고요. 또 이제 이거는 이제 저 개인적인 거니까 모든 거를 보편화시킬 수는 없고 네. 저는 C2를 구분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C1에서 왜 우리 치과에서 학교에서 배울 때 C1은 좀 지켜보도록 하자라고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 이유는 C1은 그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거를 이제 정지된 arrest된 cavity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딱 그냥 멈춰버린 충치. 정말 다행인데요. 그거는. 네네, 그렇죠. 다행이죠. 네. 네, 그 확률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건 어떻겠느냐. 그리고 C2로 넘어갔을 때 치료해도 C1일 때 치료하는 거에 비해서 치아 삭제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안 나니까 C2가 시작되는 시점을 잘 파악을 해서 C2가 진단이 나오면 그때부터 치료하는 게 어떻겠느냐. 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고 저도 계속적으로 진료를 하다 보면 C1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대로 있고요. 물론 이제 상아질까지 조금은 진행이 되지만 아주 까만 선으로만 있고 그 주변은 건강한 치아 조직이 있는 경우들도 종종 보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굳이 이게 치료를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런 어떤 갈등을 치과 의사로서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치과 저 치과에서 치아의 우식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느 쪽이 맞느냐의 얘기가 아니고 진료를 할 때 치료의 시점을 이제 결정하시는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관점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물론 이제 육안으로도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깨끗해 보이는데 치아가 왜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하지 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 뭐 저도 경험을 좀 했으니까 저한테 네. 세컨 오피니언 받으러 오시면 치아가 10개가 썩었대요. 근데 제가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 어떻게 진단을 내렸는지는 진단 내린 선생님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네. 제 눈에는 저도 잘못 진단을 내렸을까 봐 이거는 진단 잘못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엑스레이도 몇 번을 찍고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그렇게 해봐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조금은 좀 뒤로 예외로 좀 네. 두고요. 그렇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다니시는 치과를 믿고 오랫동안 다니시고 그 선생님한테 치료를 잘 받으시고 하셨는데 갑자기 치료를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라는 제안이 들어왔다면 그리고 세컨 오피니언을 받으셨는데
두 부분이 조금은 좀 다르다면 두 분이 가지고 계신 치료에서 왜 이만큼의 치료가 진단이 되었고 어떤 이유로 치료를 하는 게 좋겠는지를 정확하게 네.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C 원인 단계에서는 지켜보시죠. 그리고 요 치아는 C2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받으시죠. 그러니까 치료를 받으실 때는 그런 이유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되셔야 이게 문제가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으로 가지시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육안으로 보는 분, 약간 이제 제목이 자가진단인데 네. 치과에서 그러니까 충치는 본인이 자가진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할 수 있다면 그냥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안 보이던 까만 점이 저 뒤에 보이네. 맞아요. 네. 네. 이게 이제 자가진단 하는 거에 있고 네. 얼마 전에 아주 똑똑한 초등학교 학생이 와서 저 충치 있어서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엄마를 하고 이렇게 같이 온 왔어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충치 아파?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아픈 게 아니고 거울로 봤더니 까만 게 있어요. 이건 충치 같아서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왔어요. 와. 예.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제 C1에서 C2로 넘어가는 충치였어요. 네. 예. 이거는 다행이다 그래도. 예, 이거는 아주 뭐 수백 가지 중에 이제 한 네, 가지에 해당하는 네. 거고요. 네. 실제는 저희가 봐도 충치인지 모르는 치아들에서 진단이 되는 경우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예, 그 이유는 충치가 어디에 어떻게 어떤 형태로 생기느냐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C1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방에서는 이미 C2로 진행이 되고 동굴처럼 에나멜은 아주 단단하고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요. 어느 허점이 있는 그곳 아니면은 옆으로 번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충치가 커지는 거는요. 네. 그 부위가 밑에 하방에 있는 상아질이 부식이 생겨가지고 밑에가 허공이 생기면서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노출이 크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에나멜층은 실제로 C1에서 C2로 넘어가는 초기 단계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하고 이 사이 네. 만나는 곳 바로 밑에서 충치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가 이제 딱 붙어 있잖아요. 네. 옆에 치아랑 그 두 개가 딱 만나는 그 부위나 그 부위 바로 하방에서 썩어서 네.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옆에서 들여다봐도 안 보이고 결국은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는 거죠. 엑스레이 상에서도 엑스레이도 딱 그 순간에 충치를 보여주지는 않아요. 진행이 돼서 어느 정도 치아의 구조가 디펙이 생겨야 엑스레이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단을 내리는 부분들이 그런 이제 엑스레이를 잘 이제 각도를 맞춰가지고 두 개 겹치면 또 안 보이거든요. 네. 치아랑 치아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그다음에 고기 안에서 보면은 에나멜층이 넘어갔는지 잘 찍은 엑스레이에서는 그게 보입니다. C1인지 C2인지가. 그래서 어느 단계에 두 개의 경계선이 아까 에나멜층하고 그 밑에 있는 상아질층하고 두 개의 경계선이 있는데요. 그 경계선이 딱 깨져 보이는 딱 이렇게 쭉 선으로 이어지다가 갑자기 없어지고 그러면서 에나멜층이 약간 어두운 이미지가 있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 C2로 넘어간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엑스레이. 네. 예, 엑스레이는 이제 미네랄 정도에 따라서 이미지가 바뀌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충치는 미네랄이 빠지는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네랄이 없으니까 어둡게 보이게 되고 그걸로 저희가 진단을 내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C1에서 시작돼서 C2로 넘어가게 되면 밑에가 이제 공간이 동굴처럼 만들어지는데 네. 이것도 이제 좀 진행이 돼야 나타나는데요. 안 보이는 곳에서 이제 이 형광 그 빛을 비춰가지고 이 빛의 굴절에 의해서 그 안에 있는 하방에 어떤 디펙이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여기가 왜 다른 곳하고 색깔이 좀 다르지? 이렇게 그냥 비주얼리 저희가 보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는 충치 같아 보이지는 않고 근데 색깔이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옆에랑 옆에가 만나는 부위에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거를 이용을 하면 이게 충치일지 아닐지 좀 보고 또 엑스레이를 여러 번 좀 찍더라도
정확하게 있는지 없는지 그 에나멜층하고 상아질층의 경계선이 인택한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각적으로 좀 해야 잡을 수 있는 게 충치예요. 초기 중 충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저희가 눈으로 보는 거랑은 너무 네, 다르네요. 많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충치는 진단하기가 참 까다롭고 진행 초기 단계에서는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이제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서 또 어떤 이제 그 부모님들은 그러세요. 아, 지난번에 충치 없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왜 충치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네. 네, 그때는 안 보이던 거였었어요. 그리고 애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10대 같은 경우, 영구치가 바로 나서 얼마 안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미네랄 정도가 성인 치아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러니까 충치에 좀 더 과민하게 반응하고 그렇겠네요. 급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치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몇 개월이라고 하더라도 C1에 있던 게 C2로 변할 수도 있고, 근데 C1일 때 치료를 하는 게 그럼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 선생님들 중에서도 C1도 다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모르고 잘못해서 아니면 치과를 못 가서 진단이 늦어져서 진행이 더 심하게 되는 것들을 좀 방지하려고 그런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그분들이 얘기하는 이유세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고요. 하지만 C1 단계에서 치료를 했을 때 치아를 갈아내는 정도와 진단만 잘하고 정기적으로 체크업을 잘 받고 이러신 분들이라면 C2가 넘어갔을 때 치료를 해도 사실은 치아에 미치는 데미지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C1이라는 거는 그 부분만 딱 제거를 해서 거기만 필링이 안 되거든요. 너무 얕아가지고 조금 파고 들어가서 상아질층까지 들어가서 필링제, 충전제가 조금 유지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줘야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C2 단계의 치료만큼 치아를 갈아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C1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멈춰진다면 일부러 치아를 갈아내지 않아도 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네. 저는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고 환자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여기에는 초기 단계의 충치가 보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오시면서 엑스레이 찍고 계속 지켜보면서 C2 단계에 들어가면 치료를 받으시고 이대로 이 상태로만 계속 유지가 되신다면 계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접근을 하거든요. 왜냐면 치아는 무조건 치료를 받으시면 그때 데미지를 다 주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네. 그러면 자기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치아의 양이 시간이 지나서도 계속 똑같이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치아가 시기를 잘 잡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충치 치료도 치료를 받기 전 단계까지는 본인 치아를 잘 유지하시고 네. 그 다음에 후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때 치료를 받으시면 치료 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런 찬스가 그만큼 뒤로 물러지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치과 치료는 임플란트도 마찬가지고 치료를 딱 받았을 때가 가장 건강하고 좋은 단계입니다. 그렇게 정기 그쵸. 검진으로 해서 치료를 받는 그 순간이 네. 그렇잖아요. 딱 충치 치료를 받든 임플란트를 네. 하든 그 치료가 딱 끝났을 때가 네. 가장 좋은 단계고요. 그 이후로는 조금씩 뭔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다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찬스를 뒤로 미룰 수 있다면 그만큼 시간 동안에는 이제 그 위험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임플란트를 하는 전문이지만은 임플란트도 자기 치아를 최대한 살려서 네. 아주 할 수 없을 때 그때 가서 임플란트를 하시면 그때 이후로 사용하실 수 있는 기간 동안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자기 치아를 사용하신 기간만큼 확률적으로 적게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세요. 임플란트나 충전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공 물질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랑은 천지 차이 납니다. 그렇겠죠. 네네. 네.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거 최대한 보존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한테 이런 치료법을 주신 것도
이제는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더 이상은 안 되니까 이제 새로운 걸로 가면 어떻겠느냐 할 때 가시면 저는 이제 그게 더 나은 방법이라는 생각해서 네.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충치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해가 많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늘 참 저희가 아무래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입솔질을 하고 그리고 치실을 사용해서 한다고 해도 사실 좀 아무래도 충치가 생기는 또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참 치아마다 사람들마다 다 미네랄 정도가 다 다르고요. 또 미네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침이라든지 입안의 조성이 산도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달라서 또 중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안이 마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의해 가지고 이 민감도가 많이들 다르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애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특히 충치가 갑자기 다발적으로 시작을 하면 이제 저희도 이제 경고등을 바로 치면서 매번 올 때마다 엑스레이 찍고 오면은 바로 초기 단계라도 빨리 치료를 하고 이렇게 네.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C1이라고 하더라도 그 환자분의 상태, 민감도 정도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보면서 치료를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다른 애들, 다른 분들 이런 분들하고 비교를 너무 하시면서 치료를 받으시면 안 되겠네요. 네네 똑같지가 않거든요. 네, 사람들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갑자기 없다가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면 첫 번째는 진짜 충치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다른 세컨 오피니언 구하시는 거는 저는 찬성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거기에서 똑같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진단 받으신 선생님한테도 정확하게 어디에 얼마만큼 네 충치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정확하게 들으시고 또 이렇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시를 하시는 선생님이라면 믿으실 네. 만은 하실 거예요. 네네. 엑스레이라든지 아니면은 구강 사진을 찍어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하고 또 이제 충치가 있다면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요 충치 단계가 있는데 지금 치료를 받아도 되고 나중에 받아도 되고. 환자에게 결정을. 네네 그렇게 네. 말씀을 하신 분들 계세요. 그러면 네. 대부분이 C1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네네. 네. 이제 그런 분들이시라 그러면 정확하게 충치에 대한 거를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고는 예방적으로 충치를 받으시고 싶으시면 받으시고 나중에라면 좀 진행돼도 아주 늦지는 않으실 거지만 정기적으로 꼭 이제 체크업을 하시면서 요거를 지켜보도록 하죠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거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두 가지를 같이 잘 보시고요. 근데 그냥 무작정 여기 충치고 여기 충치고 여기 충치 있고 그래서 충치 치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마시는 선생님이라면 저는 꼭 세컨 오피니언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원장님께서 충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자세하고 또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이야기를 아주 잘 듣고 또 이제 생각하고 명심하게 됐는데요. 원장님 그러면 정기 검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는데 그냥 보통 한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은 이제 대부분 평균적으로 치면 6개월에 한 번씩이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특히 이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드문데 그래도 조금 충치가 자주 생기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 점검을 받아야 되는 게 좋고요. 이제 네.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근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입안이 마르시는 분들, 눈이 마르시고 입안이 마르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막 한두 달 만에 막 충치가 생겨서 오십니다. 걔 통증도 있으신 건가요, 그러면? 통증까지 진행되는 경우들도 네. 있죠. 갑자기 급격하게 그러다가 이가 부러지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이거는 좀 급성으로 진행되는 특히 뿌리에서 충치가 생기는 거예요. 뿌리가 가장 이렇게 물르기 때문에 그리고 네. 얇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불소 치약 같은 경우 네. 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서도 처방을 받는 불소 치약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 파는 그런 어떤 충치 예방 불소 함량보다는 한 2배 이상이 있는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네.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일반 시중에서 있는 불소 프로나멜이나 뭐 이런 충치 엔타이 캐비리 이렇게 써 있는 그런 치약 속에 들어 있는 불소를 이용을 해서 그게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라도 불소 치약을 좀 사용을 해서 충치 부분을 계속 모니터해 나가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음식이나 침이나 이런 데서 외부로 들어오는 미네랄 때문에 치아가 조금씩은 단단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충치의 빈도가 조금씩 나이가 들면 좀 잦아드는 그래요? 그런 게, 어렸을 때는 충치가 막 있다가 어른이 되면서 자꾸 이제 충치보다는 풍치를 더 걱정하는 네, 그렇게 되는 이제 단계가 있으니까요. 네. 예, 어쨌든 뭐 진단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잊지 마시고 정기검진 받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눠주신 박형진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